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가 이더리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나온 애가 댄 레리머라는 애인데요. 얘가 그 스티밋 개발자고 그 분산거래소 빗쉐어 개발자인데 애초에 이오스를 갖고 나올 때 나 이더리움 때려 부실 거야 하고 나온 게 이오스예요. 이제 이오스의 굉장히 그 또 이더리움과 달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알아보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스를 쓰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디포스 방식을 쓰겠다. 디포스 방식은 이 포스의 병영인데 포스 방식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참여자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디포스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여자가 투표를 해서 대표자 21명을 뽑아서 그 21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하게끔 이제 믿고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우린 갈아치우겠다. 우린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근간한 알고리즘이 디포스 방식인데요. 그래서 디포스 방식에 의해서는 21명의 대표가 투표율에 뽑히고 따라서 모든 노드가 싱크할 필요도 없고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이 테스트넷 할 때는 이오스 테스트넷 때는 1000 넘어까지 TPS가 1000 넘어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현재 메인넷이 런칭된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 2주 동안 지금 최고 TPS가 592라고 하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교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락 프로듀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은 이게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용자들에게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21명의 BP가 0.5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블락을 만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 블락을 만들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초에 한 번. 얘네들은 0.5초마다 블락을 한 번씩 생성하니까 이게 거래 처리 속도가 아무래도 월등히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BP들은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BP 권한을 잃게 되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해서 BP들이 똑바로 행동할 수 있게 강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이오스 개발한 회사인 블락원에서는 이 BP가 똑바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일정 하드웨어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개념이 이제 이더리움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게스피. 댄 레리머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싫어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딱 던져놨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이오스에서는 게스피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돈을 내면서 이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이제 네트워크 검증이라던가 이제 연산 또 정보 저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됐던 게스피라는 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는 개발자들이라던가 회사가 그 BP들한테 일정량의 램이라던가 그러니까 메모리라던가 네트워크 CPU 대역폭을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내가 쓸게, 내가 돈 주고 이만큼 쓸게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이미 돈을 내버리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무료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오스가 현재 수수료도 없고 거래 속도도 빠르다는 점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게스피 같은 이제 수수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게스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조금 더 일정한 수수료 체계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호평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오스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이제 파고 있겠죠. 이오스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얘가 속도를 얻으면서 탈중앙화 개념, 분산화의 개념을 어느 정도 타협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오스 메인넷 런칭할 때 투표를 하는데 15%가 겨우 넘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5%가 투표하니까 그 개인의 이득을 개인 그 소수의 이익을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BP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용자의 이득을 대변하는 BP들이 나오기에는 아직 조금 더 투표율이 부족하다, 조금 투표 방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표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선거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선거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주권이고 우리의 가장 큰 파워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놈을 뽑아야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온다 하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시적인 그런 이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투표를 하게 되면 얻는 손해가 또 있거든요. 이게 또 기회비용인데
EOS로 투표를 하고 나면은 내 EOS를 3일 동안 묶여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격이 올라가도 뭐 팔지도 못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3일 동안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내 네트워크,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 프라이빗 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빗 키가 온라인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해킹에 또 취약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보안성을 포기하고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유저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고 이건 제가 de-decentralization이라고 해서 탈중앙을 하려다가 다시 중앙화로 돌아오는 걸 표현해 봤는데요. 얘들이 탈중화를 하려고 막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 BP들을 해갖고 사람을 좀 줄여보자 하다 보니까 다시 중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BP들 보면은 다 굉장히 돈 많이 갖고 있는 큰 단체고 큰 그룹이고 하다 보니까 자본의 집중화가 다시 일어나 버렸고 결국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이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BP들이 지금 21명인데 걔네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BP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하드웨어 스펙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유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BP를 내가 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이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계속 있으면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유지비가 부담이 되면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상을 받게 돼서 자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BP들만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현존하는 블록 프로듀서들이 나중에도 계속 해먹을 것이다 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오스냐 이더리움이냐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라고 판단하자면 아직은 둘 다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크게 했어요?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알겠습니다. 50조니까. 네. 제가 아직 섣불른 판단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제가 제시한다면은 얘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정보법적인 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는 탈중화를 유지하겠다. 속도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생각하겠다 하면서 속도 개발을 지금 탈중앙의 축을 잡고 속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생활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냐 일단 타협하고 나머지는 이제 슬슬 이제 해보자 이런 데서 얘는 속도를 잡은 대신에 탈중앙화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티격태격 하는데 뭐 스펙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 방식 포스를 택하고 있고 얘는 디포스 그것 때문에 얘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는 대신에 집중화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가스피가 있는데 얘는 가스피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이오스가 조금 더 프렌들리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플랫폼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뭐가 문제점이 더 많고 무슨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다, 누가 뭐 결국에는 누굴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아직 예상을 하기에는 둘 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먼저 해결하는 쪽이 이제 날아오를 거고 아니면 얘네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앞으로 이제 호응맹랑한 뭐 누가 뜬다, 누가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올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속도도 올려보겠다. 나는 탈중앙화를 한번 달성해보겠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막고 네트워크에 기여되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바꿔보겠다 해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왔죠. 근데 이더리움은 2세대의 블록체인이라 평가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가진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이 가진 문제점의 발목을 굉장히 잡혀있는 부분이 많죠. 속도도 느리고 아직도 뭐 중앙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오스는 속도는 작은 대신에 탈중앙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두 개 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악의적인 코드라던가 실수 이제 디버깅을 못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코드가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보안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분석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알고 사용자가 뭘 원하며
이제 네트워크에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나를 안다면 그것이 진짜로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